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61번째 시간입니다. 화. 네, 오늘은 꽃이라는 뜻의 화 글자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는 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많은 꽃 이름 중에 화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한국에서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한국에 많이 있는 꽃들 중에서 화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화. 네, 매화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꽃을 우리가 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화의 열매를 매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 7월에 매실이 한국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럼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매실을 네, 잘 만들어서 네, 음료수로도 만들고 음식으로도 만듭니다. 그 꽃이 매화이고 이 매화는 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렇게 동양화 그림에서도 매화꽃을 많이 그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첫 번째 꽃 매화입니다. 두 번째 꽃은 국화입니다. 네, 국화는 크리산থեմ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 하얀색이 있죠. 그리고 네, 국화를 말려서 이렇게 차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차라고 합니다. 한국의 가을에 굉장히 이 국화꽃들이 많이 피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이화. 네, 이화는 배꽃입니다. 네,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이 한국배입니다. 페어라는 그런 과일인데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한국배는 정말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그 배 과일의 꽃이 이화입니다. 첫 번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죠. 그래서 평소에 이화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그냥 백꽃이라고 말하는데 이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Women's University 그 학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교는 백꽃여자대학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궁화. 네, 한국의 꽃입니다. 네, 한국의 국기를 우리가 태극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극기라고 하는데 한국의 꽃, 내셔널 플라워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다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무궁화는 계속해서 1년 내내 피기 때문에 꽃이 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한국의 꽃 하면 무궁화 하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선화. 네,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네, 나르시스 네, 그 꽃이죠. 그래서 수선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무화과. 네,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다. 네,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과일이 열매가 먼저 이렇게 열리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화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화분. 네, 여러분 꽃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죠. 네, 여기 그릇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릇, 컨테이너를 화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꽃이 심어져 있는 경우에도 네, 화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분 똑같지요? 네,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자가 분이라는 단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배우는 화분은 네, 폴른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가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활에서는 꽃가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네, 이렇게 written language, 좀 어려운 단어로는 화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화병. 네, 화병. 병은 네, 그 마틀이죠. 그래서 생활에서는 그냥 꽃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꽃병 좀 주세요. 꽃병이 예뻐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조금 이렇게 이것도 같이 written language에서는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단, 네, 플라워 베드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꽃을 심어 놓은 이렇게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우리가 화단이라고 합니다. 화단이 참 예뻐요. 화단에 꽃을 많이 심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채, 네, 화채는 보통 과일을 가지고 만든 음료수입니다. 네, 그래서 여름에 한국 사람들이 수박을 가지고 수박에다가 스프라이트를 넣고 또 다른 오미자나 이런 음료수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마시는 거. 네, 이런 음료수를 우리가 화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에서 사진에서는 수박을 가지고 만든 화채입니다. 네, 프루트 샐러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그런데 가끔 진짜로 여기에 이렇게 음료수에 꽃을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박이나 다른 과일을 넣은 이 샐러드가 꽃처럼 예쁘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화채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이렇게 수박이나 다른 과일을 가지고 화채를 만들어 먹습니다. 화전? 네, 여러분, 전 기억하고 계시죠? 김치전, 해물전 해서 팬케이크입니다. 그런데 화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팬케이크에 진짜 꽃이에요. 자, 진짜 꽃을 이렇게 화전에다가 붙여서 꽃으로 만든 팬케이크라는 뜻입니다. 네, 이런 꽃들은 정말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거나 맛있는 좀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꽃으로 이렇게 팬케이크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네, 예쁘지요?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습니다. 조화? 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조화할 때 조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조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만드는 것, 제조업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꽃을 만들다라는 말은 사람이 꽃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진짜 꽃은 아니겠죠. 가짜 꽃이에요. 그래서 종이나 어떤 이런 천이나 비닐로 이렇게 만든 꽃, artificial flower를 우리가 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원에는 조화들만 있었다. 네, 정원에 진짜 꽃이 아니라 가짜 꽃들만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고, 조화가 꼭 진짜 같다라고 말합니다. 네, 꽃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진짜 꽃처럼 보여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식탁을 조화로 장식하다. 네, 장식하다는 데코레이션이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가도 꽃은 금방 시드니까 이렇게 가짜 꽃으로 식탁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조화, 네, 조금 전에 조화, 네, 그 artificial flower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자, 차이니즈 캐릭터가 다릅니다. 네, 조화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내는 꽃을 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조화들이 보내져 왔다. 네, 교회에서 장례식, funeral ceremony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슬픔을 애도하는, 슬픔을 표현하는 꽃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조화흰 흰 국화로 장식된 연구차가 태극기로 덮인 김 전 대통령의 관을 운반하였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화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조화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하얀색 국화입니다.
자, 화이트 크리센더멈인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 꽃은 주로 조화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선물을 주거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 흰 국화, 하얀색 국화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회, 화회할 때 회는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꽃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랜트, 식물들도 화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화회는 flowering plant, flower라고 해서 사람이 보고 예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가꾸는 식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키우는 거 있죠. 첫 번째 사진에서는 그레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서는 꽃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화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훼 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하고 이렇게 어떤 페이퍼, 논문의 제목입니다. 화훼 산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화훼 전시회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플라워쇼 그리고 화훼 유통은 마케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화훼는 이렇게 좀 인더스트리, 쇼, 엑스비션, 그 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어떤 큰 개념, 빅 컨셉 이런 큰 개념이나 어떤 규모가 클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 농장, 화훼 협회, 코퍼레이션 이런 식으로 어떤 큰 어떤 그 규모가 큰 것을 나타내 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화초할 때 초도 풀, grass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화훼하고 글자하고 뜻이 같습니다. 그런데 화훼는 어떤 인더스트리, 엑시비션 이런 것처럼 어떤 이렇게 규모가 된 거, 규모가 큰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 화초는 이렇게 화분 하나 그리고 여러 개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화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초들은 매일 물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 플랜트, 그 식물은 매일 물을 주어야 해요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 둘 이렇게 이야기할 때 화초라고 이야기하고 봄에 꽃이 피는 화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봄에 꽃이 피는 그러한 식물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내 화초가 모두 다 죽었다. 내가 키우는 식물들은 다 왜 이렇게 죽지요? 금방 죽어요. 내 화초가 죽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원 할 때 원은 정원, 공원, 어떤 가든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화원은 flower garde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꽃을 키워서 파는 곳, 그런 것을 화원이라고 하고 두 번째 사진에도 이렇게 꽃하원이라고 되어 있죠. 직접 꽃을 키워서 파는 곳, 그런 것을 화원이라고 합니다. 꽃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원에서 사온 이 토마토 묘목 좀 보세요. 묘목은 아주 작은 베이비 플랜트를 묘목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사왔을까요? 화원에서 사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자가 화원을 거닐고 있다. flower garden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분을 몇 개 사러 화원에 갔었어요. 하고 이렇게 플라워 샵도 우리가 화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화할 때 개는 열다라는 뜻입니다. 꽃이 열었어요. 그러니까 꽃이 피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꽃이 피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스포큰 랭귀지에서는 꽃이 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단어로는 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벚꽃 명소, 벚꽃으로 유명한 장소예요. 벚꽃 개화 시기.
벚꽃이 피는 시간이라는 뜻이겠죠. 언제 필까요? 개화 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몇 특정 품종은 늦겨울과 초봄 중간 사이에 개화한다. 네, 아주 겨울에 늦게 아니면 이른 봄에 이렇게 꽃이 피어요 할 때 개화한다라고 말합니다. 올해는 기온이 낮아 개화기가 늦어졌다. 네, 개화, 꽃이 피는 기간이라는 뜻으로 개화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추워서 꽃이 늦게 피어요 라는 말을 이렇게 개화기가 늦어졌다 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벚꽃은 일반적으로 4월 초순에 개화한다. 네, 여러분 체리 블러썸 벚꽃 잘 알고 계시죠? 네, 보통 4월 시작할 때 꽃이 핍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봄을 알리는 벚꽃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예년보다 9일 정도 빨리 개화할 것으로 보인다. 네, 빨리 개화하다, 빨리 필 것으로 보인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화환, 화환할 때 화는 고리, 라운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꽃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죠. 네,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화환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결혼이나 생일 파티나 뭔가 축하해주는 일이 있을 때 보내주는 이런 것도 화환이라고 합니다. 거기 오늘 결혼한대요. 아이고, 화환을 좀 보내줘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 꽃들을 능숙하게 엮어서 화환을 만들었다. 네, 화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친척들이 그 무덤에 화환을 놓았다. 네, 이렇게 무덤. 네, 슬픔 표현하기 위해서 화환을 만들었어요. 화환을 보내지 말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저렇게 꽃을 많이 보내니까 조금 낭비가 되겠죠. waste.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요즘은 화환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화, 헌화할 때 헌은 바치다, offer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돈을 내죠, offering 그런 것을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네 희생했어요. sacrifice 할 때 헌신, 여러분의 몸을 offer했어요. 헌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헌은 뭔가 이렇게 바치는 것, 주는 것 그런 것을 헌이라고 하는데 헌화하면 꽃을 주는 거예요. offering flowers.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장례식, funeral이나 아니면 이렇게 메모리얼 파크에서 이렇게 꽃을 주면서 누군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헌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왕이 현충탑에 헌화를 했다. 네, 이렇게 헌화, 꽃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묘소라는 말은 graves라는 뜻으로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무덤에 헌화하지, 헌화, 꽃을 드렸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생화, 생화할 때 생은 살아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배운 단어가 만든 꽃이죠. artificial flower 그것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생화는 진짜 꽃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꽃. 그래서 반대말은 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화, real flower, natural flower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조화는 너무 감쪽 같아서 생화와 구별하기가 어렵다. 네, 감쪽 같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꽃을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진짜 꽃하고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는 생화가 없어서 조화를 썼다. 네, 진짜 꽃이 없어서 가짜 꽃을 썼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야생화가 길 양쪽에 피었다. 네, 여러분. 야생화. 야는 wild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들에 피는 꽃 우리가 보통은 들꽃 이렇게 들꽃 하고 스포큰 랭귀지로 말하지만 야생화하면 wildflowe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생화가 양쪽에 두 군데 다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화투 할 때 투는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쟁에서 싸울 때 battle이란 말을 전투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투는 싸우다라는 뜻으로 꽃들이 싸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꽃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카드 이름을 그렇게 예쁘게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실 때 사람들이 그 카드 게임을 하지요. 한국 카드 게임, 한국의 그 카드를 우리가 화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카드에 꽃이 다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화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화투를 가지고 한국의 고스톱 게임, 고스톱, 네, 카드 게임을 하다가 내가 이길 것 같으면 스톱. 그래도 다음 한 번 더, 라운드를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고스톱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투는 한국의 꽃이 그려져 있는 카드 이름을 화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투를 치다 라고 말합니다. 화투를 치다. 플레이, 화투라는 말인데 플레이를 한국어로 치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투에서는 선이 패를 섞는다. 네, 선이라는 말은 이긴 사람, 네, 이긴 사람을 말하고 패라는 말은 네, 패를 섞다라는 말은 shuffle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를 섞어서 다음 게임을 시작합니다. 토니는 화투에서 돈을 좀 땄다. 네, 돈을 따다라는 말은 won some money, won the mone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플레이 그 카드, 화투 게임에서 돈을 땄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상첨화. 네, 금상첨화. 이 사자성어는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아두셨다가 적절하게 쓰기나 말하기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상첨화 할 때 금은 실크라는 뜻입니다. 네, 실크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그 실크 위에다가 꽃을 더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cloth, 네, 이 천이 실크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실크 위에다가 이렇게 꽃 그림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더 좋겠죠? 그래서 좋은 것 위에 또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날 때 좋은 것 위에 또 다른 좋은 것을 더할 때 우리가 금상첨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딸이 하버드 합격하고 장학금까지 받은 것은 아주 금상첨화예요. 아이고 이런 자, 딸이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합격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일에 또 장학금까지 스칼라십까지 받았어요. 좋은 일에 좋은 일이 또 생긴 거죠. 아이고 금상첨화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리 정말 맛있네요. 여기에 소주까지 한 잔 곁들이면 금상첨화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에 내가 좋아하는 소주, 알코올이에요. 한국 소주, 한국 알코올을 한 잔 마시면 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일에 좋은 일이 또 있는 거니까. 자, 금상첨화겠어요. 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는 총명하고 정력적인 데다가 금상첨화로 자기 일에 헌신적이다. 네, 금상첨화다. 금상첨화겠어요. 금상첨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똑똑하고 일도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에너제틱이에요. 그런데 이거 좋은 일이죠? 그 좋은 일에 또 그가 굉장히 devoted himself예요.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금상첨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남자친구가 있어요. 잘생겼어요. 아우, 너무 좋겠죠? 잘생긴 연예인처럼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돈도 많아요. 아우, 정말 금상첨화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꽃이라는 단어 어떠셨어요? 오늘은 눈이 즐거우셨죠? 예쁜 꽃들을 많이 봐서 여러분이 눈이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말도 잘하고, 네, 그리고 토픽 시험 6급도 받고, 정말 이렇게 금상첨화가 여러분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도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단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